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톡쇼 X입니다. 오늘 방송은 왠지 2주에 걸쳐서 나가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오신 분들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이죠. 첫 회 때 나와서 하마터면 이 방송을 폐지 위기에까지 가게 할 뻔했던 복만대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전 뭐 잘 지냈고요. 근데 좀 많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네, 분위기가요? 서 기자님 혼자로 안 됐는지 뭐가 많이 지금 보충이 됐는데 심지어는 방청객까지. 네. 이 분위기를 다시 정리해서 네. 세 분으로 다시 가는 그런 느낌을 좀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 세 분에는 이제 복만대 감독님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렇게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계시고요. 모든 거는 제 위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오신 분은 아마 오늘 방송사의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타 방송사의 기자입니다. 바로 그 소리만 지르는 레알 시승기를 맡고 계시는 김대웅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달리고 아이들도 있을 테니 공간은 넉넉하게 아닙니다. 네, 제동. 저는 처음에 김대웅 기자를 만나러 TBS를 가서 국장님인 줄 알았어요. 말 낮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는 홍석천. 이런 거. 그런 줄 알고. 이런 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분은 다가오길래. 이게 대본 없이 터진다니까요, 이분이. 네. 정말 오늘 스튜디오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전 시즌에 MC를 하셨던 채널 A의 가장 미남과 미녀 최소영 아나운서, 김태우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주제가 되는 VCR을 못 봤네요. 자, 뒤늦게 오늘의 주제에 관한 VCR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부터 어마무시한 가격의 명품 수입차들까지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으로 눈길을 끄는 자동차가 있는 반면 화려하지는 않지만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회초년생들의 첫 차로, 때로는 주부들의 세컨카로 사랑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은 프리미엄의 차이, 뛰어난 정숙성과 내구성의 R4, SM3 준중형의 새로운 완성 K 시리즈의 종결 버전 K4, K3 세상에 없던 클래스 준중형 차의 끝판왕 H4 아반떼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국민 세단의 역습이 오늘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그냥 국민차, 국민 세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김대웅 기자. 저는 옛날에는 아반떼였는데요. 지금 소나타. 저는 르망이었습니다. 르망. 네. 탄생 90년형 르망. 르망이 사실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많은 젊은 층들도 좀 많이 탔고 또 이 돈이 조금 있으시다는 분들도 풀옵션으로 해서 탔던 그런 기억이 여기서 풀옵션이라는 건 LCD 계기판이었죠. 네. 전자식 LCD 계기판. 르망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그 차를 굉장히 많이 도로에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친숙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 엔트리카 그러면 뭐 입문자용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내 생애의 첫 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교를 많이 한다 그래요. 보통 이 사회 초년생들이 제일 먼저 고민을 하는 차라고 저 세대가 봉급을 받고 첫 시작이라면 세대 중에서 좀 갈등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생애 첫 차 얘기를 좀 하면서 옛날 추억을 좀 더듬어 볼까 하는데요. 최소영 아나운서의 첫 차는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차였어요? 저는 뭐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첫 차를 구매를 했고 그걸 아직도 타고 있는데요. 저는 SM5. Experience more. New SM5. 사실 최소영 아나운서는 그게 첫 차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본인의 돈으로 산 차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사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월급을 아껴서 할부금 내가면서 사는 차가 첫 차거든요. 맞습니다. 물도 제가 일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크루즈거든요.
크루즈와 K3를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검은색 차를 사고 싶었어요. 뭐 아반떼, K3 이런 차들은 검은색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즈를 딱 선택을 하게 됐죠. 네. 석동 기자는 첫 차가 어떤 차였나요? 네, 제가 월급이 당시 100만 원이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20 몇 년 전인데 20몇 년 전에. 예. 스쿠프를 샀습니다. 네. 스포츠카 맛이 나는 차였죠? 누구를 위한 탄생인가? 자유여 날개를 달아라. 스포츠 패션카 스쿠프. 그때 당시에 600만 원 정도 주고 6개월치 전부 월급에 해당되는 애들이요. 네. 누구나 한 번쯤 쳐다보는 차였지 않습니까? 그럼요, 스쿠프. 예. 있어 목적은 따로 있었죠, 저는. 목적은 따로 있었죠, 저는. 그때 이제 오렌지족이 아주 횡행하던 시절이었어요. 팽팽. 네. 광안리 바닷가, 서울의 뭐 방배동 전국을 누볐습니다. 야타를 하셨군요. 아니 그냥 하여튼 전국을 누볐습니다.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욕정, 갈망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성공률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내 생의 첫 차가 될 가능성이 많은 이 세 가지 차를 직접 김대훈 스타일로 시승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차. 탁월한 안정성과 편의사양, 매력적인 디자인까지 세 박자 모두 갖춘 오늘의 주인공. 평범하면서도 무난한 매력으로 도로 위를 장악한 국민 세단 삼총사. 각자의 이름을 걸고 펼치는 이들의 진검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톡쇼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손재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 파트너 김대훈 기자님이십니다. 네, 파트너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손재현이죠. 손재현. 제가 좋아합니다. 손재현은 열심히 제가 응원하겠고요. 손재현 아나운서와 함께 같이 즐겁게 시승기를 찍어볼 수 있는 TBS 노컷 뉴스의 자동차 담당 김대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기자님을 만난다고 해서 찾아봤어요. 기자님 시승하시는 거. 예. 근데 입담이 아주 거치시더라고요. 아, 거치지 않죠? 오늘은 조금 부드럽게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을 좀 만나볼 텐데요. 저희가 시승해볼 차 석대가 지금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제가 딱 보니까 그 마크를 가렸지만 기아 같습니다. 기아의 K3. 바로 제 뒤에 보면 아반떼 되겠습니다. 아반떼. 르노삼성의 SM3. 10년째 장롱면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카톡쇼 촬영을 하고 어떤 차가 시작하는 차로 좋을까 알아본 다음에 차를 살 수 있는 그래서 정보를 많이 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제가 입사해서 가장 처음 차를 살 때 가장 고렸던 차가 아반떼냐 당시 대우의 라세티냐 가지고 고민했거든요. 나이가 보이네요. 나이가 진짜 동안인데 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외관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승을 해보는 걸로 하죠. 한 대씩 한번 살펴볼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국민 세단의 디자인은 약간 국산차 느낌보다는 외제차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당황스러워요. 사실 저는 국산차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약간 얼핏 볼 때 사실 K3랑 조금 비슷해 보이죠? K3랑 좀 닮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었는지 모양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SM3. 신차를 봤더니 약간 조금 더 납작해진 느낌이 더 납작해지고 들고 좀 여기가 길어지고. 훨씬 세련되게 날씬해진 느낌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차는 조금 더 볼륨감을 좀 키워서 역동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앞모양은 사실은. 약간 이런 미세하게 아이보리색 띄는 걸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아주 깔끔한 느낌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더해져가지고 예. 여성분들이 조금 선호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심 공략 제대로 나섰다. 천면의 볼륨감과 보닛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여성들의 시각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디자인의 R4 SM3. 그 다음으로 살펴볼 차량은 저는 항상 옛날부터 아반떼를 볼 때마다 약간 고양이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양이 얘기 잘하셨는데 아반떼 1세대 헤드라이트가 고양이 눈빛처럼 딱. 아반떼라고 하면 조금 날카롭고 세련된 느낌? 그런 게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아반떼는 사실상 국민차죠. 전 세계 몇만 대 팔린지 아십니까? 네, 한 50만? 50만 대? 1년에 팔립니다. 네. 아, 진짜로요? 네. 전 세계 1000만 대 이상 지금까지 팔려서 베스트셀링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밀레니엄 셀링카라고
좀 헥사고날 그릴로 바뀌면서 점점 날렵해지고 굉장히 무선형, 선을 강조한 그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선이 되게 예쁜 것 같잖아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네, 조금 올라가 있잖아요. 원래 차가 이렇게 싹 나오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딱 나오는 게 스포일러라고 스포일러. 이 스포일러 기능을 해준다. 고속에서 차를 딱 잡아주는 그런 기능하게끔 약간 올라와 있네요. 아, 눈썰미가 있네. 이런 스포일러 기능이 있는 걸 몰랐는데 딱 있네요. 남성적인 느낌을 살려 날카롭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완성. 기존 준중형 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매력으로 강력 어필하는 H사의 아반떼. 마지막으로 더욱 기대되는 K사의 디자인은? 네,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20년 장롱면허를 버리고 차를 사셨는데 이 차를 사셨거든요. 아, K3. 그래서 왜 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냥 입소문이 제일 좋아. 바디감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실제 기능이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안전해 보이는 느낌? 네. 라디에이터 그릴이 기아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호랑이 코라고, 호랑이 코가 생겼습니까? 이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좋아합니다. 기아 디자인도. 그러니까 약간 남자로 따지면 여기는 나쁜 남자 느낌이고 아, 그렇습니까? 여기는 뭔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착한 남자 느낌. 저 닮은 남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나쁜 남자거든요. 형제 아반떼와는 또 다른 디자인. 힘이 느껴지는 육체적인 바디와 부드러운 곡선의 조화로 젊은 감각의 디자인을 완성한 K사의 K3. 국민 세단 3총사의 외관을 꼼꼼하게 살펴본 두 사람. SM3를 시작으로 본격 시승 스타트. 저는 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계기판. 계기판도 마음에 드세요? 예쁜 것 같아요. 아하. 약간 전자시계 느낌도 나고. 여성분들도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동글동글 귀엽기도 하고 숫자가 크게 표시가 되니까 눈에 딱 띄어서. 여기 이 가운데 부분 센터 페시아라고 이 재질 자체도 조금 뭐 이렇게 고급스럽진 않잖아요. 되게 일단 SM3의 내부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플하다. 심플하다. 단순하고 좀 그렇다. 원래 제 스타일은 늦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맞아. 늦었어!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좀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종편이야. 달리는 구간이니까 한번 치고 나가볼게요. 네. 자, 치고 나가죠. 약간 소리는 스포츠카인데요. 네, 속도를 말하면 굉장히 최고 속도 100 넘어서야 이제 그때서야 조금 다시 안정이 되고. 안정. 중간 가속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 차 자체는. 그래서 이제 한번 브레이킹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차가 없으니까. 꽉 해보세요. 한번 잘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제가 한번 가끔씩 하거든요. 100km 달리다가 브레이킹은 뭐 괜찮아요. 딱 잡아주면서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시스템이.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졌으면 됩니다. 그래서 딱 멈추는 느낌이. 딱 멈추고 잘 잡아주네. 브레이킹도 좋고. 고속 주행에서 다소 아쉬웠던 SM3의 재원입니다. 두 번째로 시승에 나선 차량은 국민 세단의 조상 아반떼. 과연 베스트셀링카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뭐 첫 딱 느꼈을 때 인테리어. 계기판도 아까 것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예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더 스포티한 느낌이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고요. 더 섹시한 느낌이 많이 나요. 안쪽까지. 제가 한번 투어를 해볼게요. 아이고 이것도. 근데 뭔가 힘을 엄청 딱 주는데 몸이 못 따라가는 느낌. 맞습니다. 뒤늦게 쫙 밀어줘야 되는데 딱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17토크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 이 정도 수입차들은 30토크 막 이렇게 가요. 이 가격대에 뭐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훌륭하긴 한데 성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도 실내 공간은 되게 널찍해요. 아, 그렇습니까? 소형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중형이라고 하기도 못하긴 한데 불편한 거 없이 감당까지 잡고 널찍해서. 예. 준준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반떼가 상당히 실내 공간이 넓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합니다.
국민 세단의 기본을 보여주었던 아반떼의 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승에 나선 차량은 안전 매력을 소유한 K3인데요. 다른 차는 지금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불 들어올 색깔이 다 파란 빛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는 빨간 빛이네요. 칵핏이라고 칵핏 구조로 되어 있는 센터페시아라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석을 칵핏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운전자 쪽으로 센터페시아를 풀어놔서 조작하기 더 간단하게. 아까 처음 보고 좀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왜요? 이게 운전자 쪽으로 툭 들어있어가지고 뭔가 나한테 등 돌린 것 같은 거예요. 작은 남자를 위한 차군요. 팔이 조금 짧아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남녀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속을 제가 한번. 아하. 어떠세요? 오히려 가속할 때는 그렇게 좀 덜한 것 이게 같아요. 가장 조용하고 힘있게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유난해요. 이게 길들이는 측면도 좀 있거든 사실. 왠지 첫 차를 어떤 사람들이 새 차를 사서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볼 땐 이 차는 K3는 상당히 잘 길들여진 그런 느낌입니다. 잘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0km까지는 100km 이상 달리시면 안 되고 5,000km 넘어서는 한번 고속으로 한번 쫙 밟아보고 그렇게 해야 엔진 길이 들여진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했고 이 기아의 K3는 어떤 남자랑 또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귀여운 옆집의 연하나. 하지만 알고 보니 반전 매력이 이런 느낌? 굉장히 연하남이 아닌 거야 그러면? 연하남이 또 귀엽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 상남자 느낌. 상남자 느낌. 연하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K3까지 국민 세단 시승을 모두 마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차를 석 대를 다 타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차가 뭐였어요? 제가 선택한 차는 아나운서였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나운서 손지원 아나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연하남이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연하남. 근데 저는 K3가 약간 동글동글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힘이 있어서 좋았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국민 세단 베스트 3라고 할 수 있는 차를 다 타봤는데 그럼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 세단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국민 세단은 이 셋 중에 다 국민 세단 아니겠습니까? 국민 세단은 역시 기본기 같은 차여야 된다. 기본이 있어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손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국민 세단은 좀 즐거운 숙제다. 국민 세단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뭘 고를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재미도 있고 또 만드시는 입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타는 차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을까 숙제처럼 고민을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숙제가 즐겁습니까? 저 세상에 제일 즐거운데. 그래도 그러나 즐거운 숙제다. 네, 카톡쇼에서만큼은 즐거운 숙제가 있는 걸로. 네, 어쨌든 저희는 이렇게 차를 타봤고요.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시승기를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손재원 아나운서만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데 운전 중에 저렇게 여자 아나운서 얼굴 보는 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작 아닙니까? 네, 수작이죠. 근데 전 또 시승하면서 좀 느낀 게 시승할 때는 또 멋진 말들을 좀 몇 가지 하셨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들렸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표정이 진지하게 멋진 말을 하시더라고요. 꿀팁 했잖아. 차 엔진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꿀팁으로. 그리고 가속 능력, 고속 주행, 중속 주행, 저속 주행. 핸들링, 브레이킹, 핸들링, 브레이킹. 이 정도는 쉽게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지면 안 돼요. 첫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정 아나운서 뭐 준비하신 게 있다면요? 네, 그 첫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류의 차를 구입하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중고차 구매가 51%, 신차 구매가 49%라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판매량 숫자부터 한번 정리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작년에 2014년 판매를 보면 아반떼가 압도적입니다. 저 세대 종합 판매량이 14만 대인데 그중에 아반떼가 8만 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치 월급 정도가 차 한 대 값이 되면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차가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오히려 생각이 비싸다, 들어요. 예, 첫 차로 오늘은. 구입을 하기에.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월급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사실 월급 따져가면서 차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앞으로 애가 태어나고 태우고 다니면서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는 거지. 방청객분들도 네. 지금 거의 제 말에 좀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어떤 차 타세요? 아반떼 타고 있습니다.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지금 5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반떼를 사실 때 가장 고려하신 건 뭐였나요? 어떤 점을 보셨나요? 그때 이제 아기가 태어날 시점이었는데 그렇다니까. 감정이 예리하시다. 제가 차와 왜 제가 카포츠에 나왔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도 왜 나왔지 이랬는데 예리하시네요. 네. 그럼요. 실제로 우리 오늘 나와 있는 차를 보면 K3하고 아반떼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집안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SM3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근데 저희 고모가 SM3를 처음에 나왔을 때 타셨어요. 그래서 바로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6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결정을 해버리는 게 호감이 가는 느낌. 어떻게 보면 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 부티가 나는 약간 이미지가 있었군요. SM3가. 품질 자체에 대한 만족도 분명히 있지만 사후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SM 시리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안 좋은데 배달은 형제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같은 계열사에서. 그렇죠. 근데 석 기자님에게 제일 궁금한 게 같은 플랫폼을 쓸 것 같고 부품도 거의 비슷한 거 스위치도 비슷한데 어쩌면 저렇게 핸들링이 다르고 나가는 특성이 다른지 차체 강성도 다른 것 같고요. 변속기하고 엔진은 같이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조립 품질에서는 공장에 따라 작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고요. 근데 서스펜션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조금 달리 세팅하고 있고요. 서로 뭐 장군 멍군 해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래 타신 분들의 이야기만한 게 없겠죠. K3도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K3 디자인 때문에 골랐습니다. 정말 세대 중에 가장 이쁘고 정말 타보지도 않고 시승도 안 해보고 골랐거든요. 시승도 안 해보고 저렇게 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후회하는 얼굴이잖아요. 근데 타보시니까 어때요? 타보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기 차니까.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떡할 거야. 저도 시승도 안 해보고 샀거든요. 어쨌든 할부가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타세요. 저도 저 선생님한테 이게 좀 약간 질리잖아요. 그러면은 랩핑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간혹 집사람 싸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질릴 때마다 그런 포장을 해보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 거기서 잠깐, 난 이게 준준형이란 말이 왜 이렇게 빈티가 나는지 모르겠어. 그냥 소형, 중형, 대형, 그럼 뭐 작은 차 타면 뭐 큰일 납니까? 근데 더 없어 보이지 않나요?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그 등급이고요. 그 차가 처음 탄생했던 게 엘란트라 때부터입니다. 엘란트라를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내면서 이제 엑셀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소형보다는 더 크고 중형에 가까운 소형차다는 개념의 준중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를 만들어냈죠. 근데 이 준중형을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단어예요. 그래요? 네. 소형에 속하기는 싫은데 이제 대형은 아니다 보니까 중형에 속하고 싶고 그다음에 뭐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의 혜택을 받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준중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엔트리카는 사실 소형차들이 있거든요. 엑센트라든지 프라이드 이런 차들이 또 아베오 소형차인데 그런 차들이 진정한 엔트리급 차고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자동차 선진국에서 보면 그런 차들의 판매량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한 3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새 차든 중고차든 선택하는 기준은 한 가지씩 제가 궁금해요. 가장 비전문적으로 보는 김대훈 기자부터 한번 차종에 상관없이. 저는 제가 새 차 보는 기준은 이제
디자인이 제일 좋죠. 디자인과 이제 저는 요즘 관심이 연비. 근데 뭐 이 새 차는 거의 연비 차이가 거의 없어서 선호하는. 남자에게서 연비는 뭔가요? 남자의 경제력인가요? 연비는 이제 전략. 근검 절약. 근검 절약. 저는 차를 볼 때 크기를 봅니다. 크기. 네. 물건의 모든 것은 크기입니다. 물건의 모든 것은 크기입니다. 아니 왜? 뭐 말만 하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봤어 1회. 솔직히 노리셨잖아요. 아니에요. 대물. 왜냐하면 저는 다 작은 차인데. 어쨌든 나 정말. 저는 앞뒤 공간에 충분한 여유와 함께 많은 분들이 짐을 싣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의 짐마저도 차에 다 넣어놓고 어디론가 훌쩍 혼자 떠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를 크기를 좀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렇다면 이 차를 구입하는 방법부터 현명하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려드리고 나서 이런 게 좋아요. 저는 아니 공업 정보 줘봐야 그냥 듣고 말아요. 왜? 그렇죠. 남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제네시스 쿠페 안 타는데 그 전문성에 뭐 가속력에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싸게 파면 어떻게 하면 싸게 파는 수입차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모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산차는 프로모션 많이 없지 않습니까? 프로모션도 하긴 하는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 좀 팁을 좀 주세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국산차는 제가 처음에 살 때 제휴카드를 해서 50에서 또 100만 원 정도 더 할인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드 할인. 사실 그 카드 사용량만큼 마일리지 다른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했다면 무료 티켓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차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알고 보면 다 본전입니다. 그럼 싸게 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시승차도 있고 이제 전시차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석 기자님? 뭐 시승차나 아니면 전시차라서 한 200~300만 원 할인 받는 게 중고가에는 반영은 안 되죠. 대신 기분 조금 찝찝하잖아요. 제가 MC로서 말씀드리는데 시승차 사지 마십시오. 석동빈 기자 같은 레이서들은 차를 달래가면서 밟지만 저를 포함해서 레이싱 면허도 없는 분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과연 이 차가 정말 N킬로미터까지 나오는가 무리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전시차는 저는 찬성하지만 시승차는 절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걸. 자,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주로 남자들이 가족을 위해서 타는 차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세대차입니다. 그래서 무대 밖으로 나가서 차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뒤에 괜찮으세요? 공간? 넉넉한데요? 편해요. 네네. 생각보다 뒷자리 넓네요. 여유 있어요. 준중형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은 뒤로 더 해도 돼요? 네네네. 굉장히 높네. 자, 실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뭐 높네, 이것도. 여기가 더 넓은 느낌인데, 이렇게. 이 차가 더 넓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넓은 것도 넓은 건데, 이 좌석에 앉아있는 엉덩이 깊이가 조금 더 깊은 느낌이에요. 몸 지지력이 더 좋고 이 밑에 방석 부분이 약간 더 길어서 허벅지가 편하게 받쳐집니다. 헤드룸은 좀 좁아 보이고. 운전석은 낮은데 보조석은 좀 더 높게. 시트를 좀 세우면. 세우라고요? 한번 이렇게 세우면 더 세우면 불편해요. 안 되죠? 불편하고 더 닿아요, 여기. 그러네. 네, 오늘 엔트리카를 직접 나가서 우리가 거주성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동호회에서 오신 분들께 제가 오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지금 차를 아주 잘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점들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신차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옵션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해서 가격대가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얘기예요. K3 앞으로 다음 모델에 이런 점은 좀 개선 아니면 이런 옵션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기능 하나만 추가해달라. 혼자 타고 다닐 땐 괜찮은데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한 4명 정도 타거나 짐을 더 실으면 많이 밀리거든요. 조금만 더 좋은 브레이크를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넣어서는 안 돼요. 많이 좋은 브레이크를 현대기아차. 동호인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보통 뭐 BB 드림 뭐 이런 데 들어가면 현대차나 기아차는 정말 쓰레기잖아요. 그렇죠? 한국차 이야기만 올라오면 정말 벌떼처럼 달라드는데 지금 한국차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그 초기 모델에서의 그 문제점들이 있는데 조금씩 개선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는 무조건 에어백 안 터진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만큼 박아보질 않아가지고. 아,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너무 지금 안 좋게 그 매도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물론 차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금액에 대한 것도 있고 혜택을 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개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산차 화이팅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 너무 광고주를 지금 우리도 하지 않았던 광고주에 대한 배려를 저는 늘 한 번만 바라기 때문에 인생 한 방만 와봐요. 네. 이런 아까 공만대 감독께서 처음에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게 훨씬 더 우선이다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거의 저희가 샛길로 거의 빠질 수 있는 샛길은 다 빠지고 이제 겨우 첫 번째 코너가 끝나고 두 번째 코너가 이제 시작됩니다. 함께 보시죠. 여기 손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고 가벼운 기계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 위의 목격자라 불리는 블랙박스인데요. 작은 렌즈 안에 담긴 숨은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블랙박스에는 블랙박스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블랙박스는 뺑소니 사건의 목격자가 되기도 하고 교통사고의 분쟁을 가려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90년대 후반 처음 등장한 차량용 블랙박스는 200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며 우리 생활에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 깔린 블랙박스 때문에 우리의 사생활이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의 오작동으로 운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블랙박스 상담건도 2배 이상 증가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1차로에서 갑자기 우측으로 해가지고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을 피하려고 그 우측으로 빼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이 그 녹화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영상을 좀 찾으려고 했더니 영상이 없더라고요. 아예 구매한 지 한 2달? 2달 만에 그런 일이 겪으니까 배신감이라고 할까? 좀 달리는 CCTV, 차량용 블랙박스. 이제 블랙박스 장착은 점점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요. 수백만 개의 눈이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블랙박스는 과연 약일까 독일까? 이제 블랙박스 없는 차는 거의 없죠. 그리고 그 보험 갱신할 때 되면 안내 전화가 옵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사진 한 컷 보내주시면 보험료를 할인해드립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억울한 게 좀 덜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블랙박스를 단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원래 안 달고 다녔었는데 제가 뒤에서 받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됐는데 100%가 된 거예요. 이 차가 직선, 그러니까 점선이 아닌데 끼어들기를 해서, 끼어들기를 해서 바로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뒤에서 받은 증거가 없군요. 증거가 없어요. 그 이후로 제가 너무 외양간 것도 있어요. 김대훈 기자님 댁에 계신 사모님의 차에는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앞뒤 다 하셨나요? 앞에만 했습니다. 뒤도 있군요. 앞에만 했습니다. 최세영 아나운서는요? 저도 앞에만 있는데요. 뒤에서 보통 박으면 뒷차 과실이잖아요. 내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앞에만 달고 있습니다. 후방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보통 요즘 블랙박스들이 1, 2, 4 이렇게 채널이 4종류로 나오잖아요. 보통 전방만 이렇게 보게 만드는 원 채널이고요. 2 채널로 분리돼서 뒤에 카메라를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뒤에 카메라가 하나 더 붙어서 하나인데 뒤가 멀리 보이긴 하지만 실내까지 다 해서 붙여서 뒤에가 보이는 그런 채널이고요. 그거 괜찮네. 더 많은 분들의 심리 속에는 자해 공갈단에 대한 대비도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자해 공갈단 하이라이트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 아까 김태원 아나운서처럼 증명을 못하면 그렇죠. 그냥 뒤에서 받쳤다, 뒤에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사실 이 블랙박스가 유용한 순간이 주차장에서도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뺑소니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게 주차가 주차장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길에도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차가 보통은 다 있으니까 안 찍히는 게 없다는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다른 침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의 전방의 카메라에 내 모습이 찍히는 거죠. 영화에서 그 주인공을 찍는데 뒤에 행인이 걸릴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양해를 받지 않고 영화에 틀어버리면 소송이 들어오고. 그분이 소송을 걸면. 땡큐 아닙니까? 그거 감사하게 영화에 출연하는데. 이제 행인이라도 좀 나오고 싶은데. 제가 그 블랙박스 영상제 그거 한번 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제요? 뭐 한번 만들면 괜찮네요, 그거.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톡쇼 블랙박스 영상제.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자, 사생활 침해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저희가 샘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끝났어.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알아보고 싶어요. 블랙박스 동영상을 그렇게 찍힌 사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올려서 명예훼손이 된다든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일단 쓰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모든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다 있고 실내를 다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내 찍는 걸 이렇게 예민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술을 많이 취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알 수 없는 친구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그 누군데요? 저도 몰라요, 통화할 때.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면 통화 되어 있고. 이게 다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내 사생활이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찍히고 있다. 이게 정보가 한번 쏟아지기 시작한다면 어마어마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니까 영상도 귀엽고 처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보면은 납득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국가적인 안보 쪽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끌고 군부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군부대 안에 있는 정보 영상들이 카메라의 시설들이 다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모든 길은 다 찍히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군 보안시설도 차가 들어오는 곳에는 뭔가 기밀은 배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또 블랙박스 하면은 또 좋게 써야 되는데, 이거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맞아요. 여름철, 이 휴가철에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블랙박스로 비키니 입고 이렇게 앞에 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요? 이게 이제 주차된 공간도 다른 데가 아니고 이제 뭐, 물 나오는. 네네네네. 그런 공간에서 이제. 해수욕장 앞에다 주차해놓고 지나가는 분들을 몰카를 한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도 있었어요. 예전에 도둑코리아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랙박스 사고 영상을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가 여기 올라온 영상을 매수를 해서 증거를 그냥 음멸해버리는. 은폐해버리는, 인멸해버리는. 대단한데요, 그거. 수준이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영상을 뭐 잘라서 붙이고 이 정도가 아니고 번호판 위주하고 맞아요. 얼굴도 위주하고 이렇게 할 수가 하는 거죠. 있어요. 그래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건 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죠. 그건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은 없고요. 이게 동영상으로 찍히는 거기 때문에 파일로 저장이 되면 어쨌든 파일을 해킹을 하든 어떻게든 일반적으로는 열어서 다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의심을 가지고 이 파일이 잘못됐는지를 조사를 해서 국과수에서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면 드러날 텐데 그게 아니라 증거 영상이 유일한데 이거 하나 던져줘서 조작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조작돼 있으면 속을 수밖에 없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또 끝없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범인들도 많이 검거하고 많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범인들이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율이 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랙박스가 갖고 있는 패단도 좀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하면
좋은 지점이 아닐까. 뭐 순기능, 역기능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블랙박스에 대한 신뢰도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 교통범죄도 줄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메이커에서 달아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들어간 차 같은 경우에 이미 블랙박스 기능이 차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차에서 차선 다 인식하면서 카메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장만 하면 돼요. 저장 기능만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럼 영업사원들도 고생 안 하고. 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메이커에서 블랙박스를 달아서 나온다. 그럼 이 많은 중소기업들 다 사라집니다. 방청객들 나와 계시는데 다 블랙박스 가지고 계시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포맷을 먼저 시켜놓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관리를 하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포맷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지금 구입한 이후에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다른 분은 포맷을 해보셨군요, 다들. 대부분 신차 살 때 딜러들이 끼워주지 않나요? 그냥 저는 저 끼워준 걸 지금 달고 다니는데 한 번도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아무튼 빼본 적은 없습니다. 언제쯤 사셨어요, 차? 이제 3년 가까이. 3년 동안 한 번도 칩 안 빼봤네요. 안 빼. 아마 지금 녹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 포맷 해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포맷?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포맷 해주셔야 되고, 그 우리가 보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1920 정도까지 HD로 올라가면 초당 들어가는 용량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주행을 하면 다 차버려요. 그래서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매일 그걸 반복하다 보면 메모리에 노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1년 정도를 넘어서면 언제 메모리가 고장이 날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꿀팁이네, 꿀팁. 어쨌든 블랙박스는 메모리 카드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김대영 기자는 오늘 가셔서 한번 빼서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거기 도대체 메모리 어떤 카드를 사야겠네요, 진짜 한번. 네, 교체를 한번 하시고. 해야겠네. 야간 화질이 최근에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요. 아무리 좋아도 맞습니다. 밤에 툭 치고 지나갔는데 누군지 인식이 안 되고 특히 아파트 CCTV에는 없고 내 차의 블랙박스에만 의존해야 될 때 그래서 저희가 최신 제품 몇 가지를 가지고 야간 촬영을 해봤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걸 보시면 범죄를 할 마음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그래요? 어떤 카메라들은 너무나 성능이 좋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세 가지가 다 다른 건 거죠? 네. 제품이. 빛이 번지니까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나오는 번호판이 안 보이는데요? SD640480입니다. 그러니까 화소가 제일 낮은 거죠? 네, 확대합니다. 낮은 거. 저게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앞에 렌즈 있잖아요. 그게 640480 사이즈입니다. 전면 렌즈요? 네. 셀카 찍을 때. 네. 이게 80720 HD 흡이죠. 그거 보이겠다. 보이는데 왠지 머리서 봐도 윤곽은 뭐가 번지네요. 번지네요, 이거는. 이건 렌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렌즈. 이거 선명하다, 딱 봐도. 와. 이게 이제 풀 HD죠. 후진하면서 전진하면서네. 여기서 봐도 대충 보일 것 같네요. 확대해도 보여요. 잘 보인다. 기계는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약 3년 전 블랙박스와 최근 제품의 화질을 비교해봤습니다. 가정용 캠코더도 그렇잖아요. 최근 것이 가격대도 뭐 저렴하지만 화소가 좋아서 좋아지게 돼 있는데. 그럼 저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찍다 보면 내 거는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보통 보면 지문이 많이 껴있어요. 렌즈에 많아요. 그러니까 잘 닦아야 되는데 일단 렌즈를 좀 확인을 먼저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실내 클리닝을 안 유리를 바깥만 닦는 게 아니라 안도 잘 닦아서 확인을 좀 하다 보면 번짐 효과는 좀 없지 않을까. 근데 저 이거 보다가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블랙박스 어디에 다세요? 앞에 보통 룸미러 앞부분 달지 않나요? 어디에다 다는 게 좋은지 이런 위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들고 계신 거는 뒤에 모니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위치 달기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일컬어서 뒤에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일컬어서 이런 것들. 어디 찍고 있는지 모르지. 네, 어디 찍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 화각을 내가 임의의 화각을 좀 잡아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본인 끝부분이 보일 수 있게끔 이 화각을 저는 이렇게 잡아놨던 거거든요. 위치는 가운데가 제일 좋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높이에서 볼 수 있는 화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고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왼쪽으로 쏠려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센터 부분에서
일정한 화각을 잡아야 되겠죠. 한 180도를 잡는 거니까. 네, 오늘 이렇게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했는데 왜 기분이 썩 좋지가 않네요. 블랙박스라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 눈 두 개도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눈이 또 달려서 감시하고 있고 또 상대가 나를 또 보고 있고 이런 사회, 불신의 사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나 생각하는 건 역시나 안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보호 뭐 이런 걸로 생각한다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집사람만 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또 축의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친정을 와서 오랜만에 친정에 왔는데 네, 아니 정말 저희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나 이렇게 좀 초라했던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여기 너무 럭셔리해서 적응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뭐 MC분 그리고 다른 분들과 너무 즐겁게 이야기 잘했고요.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자동차 기름 냄새 맡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가장 감사한 분들은 우리 동호회 여러분 나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카톡쇼. 이 소리에 바로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